마고는 사랑이었을까요? 열정이었을까요? 또 어떨 때는 그 둘을 구분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음,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제가 왜 그렇게 의문 혹은 그 주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냐면요. 현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에 보면 엄청난 열정, 진짜 그 미친 열정이죠. 그 사랑에 집중하고. 그런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반복하잖아요. 아니 에르노는 반복하죠. 그 외교관과의 음, 사랑이 끝난 이후에도 또 어떤 그쵸. 네. 남자와 남성과,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열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, 여성으로서나 어떤 성애적으로서나 여러 가지 욕망을 자신은 제어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있는 힘껏 그거를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윤리적 주체인 건 맞는 것 같다. 저도 동의가 됐는데,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랑일까 열정일까라고 했을 때,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. 가치, 영속 가능한 어떤 지점. 열정은 약간 그 불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산화되는 어떤 지점 이야기했을 때, 인간들은 계속 그 영속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영속적이거나 뭔가 좀 더 영원성에 가까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열정은 내가 이 상태로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, 사랑은 사후적으로만 음,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랑이라는 건 사후적으로만 매겨질 수 있을 것 그럼 같다.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마고와 루의 관계는 그 둘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 둘은 과연 사랑이었을까?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가족 애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? 그쵸? 그냥 가족 애 어, 같아요. 어떤 남녀 간의 애정이라기보다는 그죠? 예. 그 둘의 대화를 보면은 성인의 대화,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의 대화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, 우리가 뭐 연애 프로나 이런 거 봐도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.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. 대화가 단순히 서로가 어떤 정보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지적 수준이 비슷해서 대화가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, 어, 그러니까 어떤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인데, 별다른 대화가 아니지만, 근데 그 루 같은 경우는 어떤 깊은 느낌을, 접촉감을 주지 못하는, 그냥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? 예. 마치 그냥 뭐 오늘 뭐 먹을래? 그리고 오늘 사랑해. 반찬은 오늘 닭 요리는 뭐야? 뭐 이제 어, 이런 얘기.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그 마고가 다니엘의 그 집에 들르게 되잖아요. 그때 다니엘이 마고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너무 발랄하게 그려진 모습 뒤로 약간 어두운 그 마고가 같이 겹쳐 있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. 저는 다니엘이 마고를 꿰뚫어서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루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렇지.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을 다니엘이 알아챘고,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마고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본인이 불안해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해석을, 그냥 뭐 길을 가다가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었을 때 그냥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,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게 있다.
근데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을까? 어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, 그거를 알아채고 다니엘이 그 질문을 던진 게 저는 마고가 다니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,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고에게 그 원인이 있을 거다. 당신이 지금 알아채지 못하는 무언가.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빈틈, 결핍이 있다. 지금은 당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음,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? 그걸 알아봐주는 상대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절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맞아요.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혹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읽어낼 때 상대가 그때 덜 안 외로운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루는 진짜 딱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그 이면의 무엇에 대한 어떤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은 너무 좋고 그냥 선하고 그런데 계속 외로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외롭지 않거나 혹은 친밀감, 연결감, 접촉감을 느낄 때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, 어, 다니엘이 그녀를 총체적으로 읽어내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어, 되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소외되지 않는 상태를 주는 것 같고, 어, 그게 이제 그 원형을 얘기하면 사실 이거거든요.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읽어주기를 바라잖아요. 나도 모르는 내 상태에 대해서 읽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, 충만하다고 느끼는 거, 하나라고 느끼는 거, 이런 게 이제 그 일종의 모티브인데, 그게 이제 연인 관계에서 당연히 저하고 작업하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. 어,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, 이렇게까지 나를 읽어주고,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. 부모님한테서도. 어,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졌다. 이런 얘기들을 내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어떤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마구가 원했던 거는 조금 더 살갑고 조금 더,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음, 어쨌든 확실한 좀 더 애착감. 이런 것들을. 근데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둘이 충분히 애착 관계에 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런데 현주 선생님 표현대로 마구가 그 루와 했던 스킨십이라든지 그 되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진다. 네. 되게 노력하는 것처럼.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. 그, 그래서 이제 다니엘한테 갔고, 다니엘하고 그 장면들이 막 지나가고 나서 소파에서 둘이 앉아 있다가, 어, 마구가 다니엘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때부터 이미 뭔가 또 약간 공허한 느낌이 네.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굳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됐었던 관계였다가 어, 어, 말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관계로 접어든. 네. 쾌락의 차원에서나 어떤 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닿기 직전이 가장 쾌락도 사랑도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. 닿기 직전이요. 닿기 직전. 그 닿기 직전이라는 거 말하자면 이제 그 다니엘과 루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. 아루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마고가 마고가. 이루어지기 직전.
고통도 크지만 사실은 충만한 상태. 음. 딱 이루어졌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이미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. 어, 더 이상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알고 있어, 알고 있지. 뭐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잖아. 뭐 약간 이런 음, 그 마구가 어쨌든 참고 참다가 폭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,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다니엘을 쫓아가잖아요. 쫓아가서 결국은 두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일치해서 음.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런 절정의 경험이 있으세요? 꼭 뭐 성애적이거나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절정의 경험? 절정의 경험이요. 하고 싶네요. 제 인생 한 번은 나타나 주는 걸로. 그러게요. 근데 다른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감을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,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음, 이 선택이든 저 선택이든 결론은 마찬가지일 거니, 마고는 이제 루랑 같이 있었어야 된다. 된다. 이제 이런 소감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결국 루랑 같이 써야 된다는 건 결국 가정을 깨지 깨지 말았어야 된다. 말았어야 된다. 이거. 예. 그 마고의 모습이 그렇게 가정을 깨고 나와서 결국에 남는 거는 공허와 후회? 뭐 이런 측면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거에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. 어떤 마고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. 할 수밖에 없었고, 이제 결국은 남는 게 뭐 공허와 그 어떤 격정과 절정 뒤에 오는 허탈함 허탈함이라고 하더라도, 일지라도 예, 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할 수밖에 없었다. 그 마지막 이제 스크램블러를 막 타는 장면에서 마고가 그 이제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. 그 전에 스크램블러를 그 다니엘이랑 탔을 때는 약간 그 뭔가 세상과 이제 격리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둘의 어떤 그 충동이 이제 보였었다고 하면은,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고가 본인에게 온전히 충실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, 마지막이 아니라 마고로서는 시작. 시작. 혼자서 이제 오롯이 설 수 있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. 네. 그게 맞아요. 그 저도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어쨌든 마고가 계속 쫓잖아요. 루하고의 삶에서도 뭔가 결핍, 그리고 결국은 어떤 걸 쫓아서 다니엘과 연결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또다시 나는 결핍을 느끼고 쓸쓸함. 근데 마지막 그 놀이기구를 혼자 음, 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그 공허하고 우울한 모습인 듯 하다가 그 흔들림에 몸을 맡겼을 때 제가 받은 느낌도 어,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 자신하고 함께 음, 있을 수 있다. 음, 그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절정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반영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오롯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출발 지점이라는 지점에서 저도 동의가 됐던 것 음,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어떤 사랑에 기대는 것보다 음,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가 가장 되게 외로운데 가장 어쨌든 홀로 우뚝 서 있는 게 음. 아닌가?
조금 더 온전한 상태가 아닌가? 네. 시리고 외로운 상태라 하더라도, 음.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옆에 누구도 있지 않은 홀로 그 기구를 타고 있는 그 장면이 상당히 마구로서는 어떤 면에서 지금 맞아요. 현주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가정을 깨지 않았어야 돼. 다시 그걸 지켰어야 돼. 이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온전히. 나 자신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네.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음. 있다. 그쵸? 저도 그거에는 100%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루와 다니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저라면은 제가 마고였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핍과 빈틈에 대한 인식이 음, 확실하게 이게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러면 정말 혼자 그 스크램블러를 탈 수 있는 용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음. 빈틈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 어,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무엇을 채울 수 없다라는 어떤 좀 더 입체적인 그쵸. 자각. 네.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조우하거나 스스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? 이 지점에 대한 정리들이 조금.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극단적인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음. 얻어낼 수 없는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의 관계를 묻어둔 채로 루아의 어떤 의리를 지켜서 산다고 하더라도 음, 그, 그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결핍감은 채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겠네요. 그 둘의 영화상에서 비춰지는 그 둘의 관계를 봤었을 때는. 맞아요.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. 그죠? 네. 반드시 음. 대가가 따른다. 음.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어디엔가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 누나가 루의 음, 누나 제리가 인생의 빈틈을 미친놈처럼 메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걸 메우려고 해보지 않으면 뭐가 빈틈인지 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을 다들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은 모른다는 거죠. 그쵸. 내가 왜 이러고 어, 있는지, 내가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해, 빈틈 때문에, 그쵸, 물론 이제 그쵸. 그래서 이제 분석을 받으러 오시거든요. 음, 알고 싶다. 도대체 음. 내가 왜 이러는지.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공백이나 빈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어, 그런 의미에서 현주 선생님은 일단 그 마고의 선택에 동의가 되시는군요. 그죠? 네. 어,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그 선택을 해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 루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,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또 음, 다른 모험을 했다.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맞아요. 두고 싶기는 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대부분 못 하잖아요. 그냥 비밀로 몰래 음. 관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은 포기를 하던가.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저도 되게 그 마고한테 동의가 됐던 거. 그러니까 돌파하잖아요. 일단 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제 인생에 백돈 없다. 약간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는데 일단 돌파해서 어 그리고 그게 뭐가 폐허가 남는다 하더라도 음. 어
돌아가지 않는 거, 되돌리지 않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.